장애인 시설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성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습니다. 경북의 교육복지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합니다. 경상북도가 시군의 예산 부담을 떠넘기면서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재활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활교사는 지난해 시설장이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재활교사 이모 씨는 시설장이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시설장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를 부인하면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복직 이후 시설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첫날부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해서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출입 자체를 막으시니까. 이게 보복 행위죠. 이 씨는 지난해 공익신고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시설장은 복직한 이 씨의 시설 출입을 막고 야간 근무와 추가 근무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 씨의 근로 지원인을 없애고 근무 장소도 휴게실로 바꾸는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설장이 이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반발하는 이 씨를 보란듯이 해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침해 가해자가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장으로 공익신고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설장이 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포항시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가 명백하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해당 시설장은 괴롭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 입소한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재활교사의 근무 시간이 달라진다며 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재활교사의 해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신고 이후에도 포항시 등 관련 기관이 공식적인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주와 경산, 성주에서 3명씩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가 64명이 나왔는데 급속한 확산 없이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이 정착 단계에 들어갔지만 유독 경북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군의 예산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아이들이 줄지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에게 한 끼당 지원되는 금액은 구미시 700원, 경북교육청 200원, 900원이 전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2013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일부 대도시를 빼고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습니다. 대구는 내년부터, 서울은 2023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경상북도가 아닌 23개 일선 시군이 각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 감당이 안 되는 구미와 칠곡은 유치원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다 보니 김천과 포항, 청송 등 6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북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 복지에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 50%를 그래서 지원하고 나머지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경상북도는 그게 없어요. 구미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경북과 구미가 늘 보편적 교육 복지에선 꼴찌냐고 경북교육청과 구미시를 성토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든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해야 될 본연의 사업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와 교복값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을 남겨둔 지금에서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된 만큼 경상북도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하여 전면 실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은 시군이 관할할 사항이라며 교복을 포함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주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8번째 도서관인 포항시립 구룡포 도서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옛 구룡포 여중고를 리모델링한 구룡포 도서관은 지상 3층 건물로 소모임방과 유아 어린이 자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룡포 도서관은 관광지 특색을 반영해 여행 특성화 자료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구용 발코니에 안전사고가 잦습니다. 2달 전 문경에서는 노래방 외벽 발코니가 손님 4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 법에는 발코니 설치 여부만 규정하고 있고 무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 문경시 모전동의 노래방 건물. 갑자기 남학생 4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층 노래 연습장에서 놀다 바람을 쐬러 비상구 용도로 설치된 발코니로 나왔다가 발코니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박살이 나는 소리가 나길래 뛰어나갔더니 애들이 뚝 떨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철다리인데 한쪽이 뚝 떨어졌어요. 그냥 땅바닥으로. 애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화재 위험이 큰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같은 4층 이하 다중이용 업소에는 발코니형 비상구, 즉 5개 피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 발코니의 최소 크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는 안전시설 점검표에도 비상구 관리 상태만 확인하도록 돼 있을 뿐 어떻게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업주가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해도 매번 현장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비상구 쪽에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한 규격밖에 이제 규제가 없거든요. 발코니를 어떤 재질로 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추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하중에 대한 그런 법제가 지금 아직 미비해 있거든요. 재난 상황 외에는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 녹이 슬거나 물건을 올려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동 옥동 3층 노래방 건물 뒤편에 있는 발코니형 비상구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 이용하기에는 피난 계단 아래로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어 대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방청은 발코니의 최소 하중을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중이용업을 하시는 관계자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 업소는 1,900여 곳. 이미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지난 5일 포항의 폐기물 처리 업체 네이처 ENT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친 3명의 노동자 가운데 46살 김모 씨가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김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경북 북부권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접시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 안동시 기란면 과수원 2곳에서 경북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시작으로 5일과 7일에 일직면 등 과수원 4곳, 어제는 임하면 오대리 과수원 3곳에서 추가로 발생해 닷새 만에 9건이 확진됐습니다. 영주시와 영양군, 포항시 등 안동과 인접한 지자체들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동풍이 유입된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주도 31.3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포항은 22.6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30도를 크게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륙 지역이 다소 많은 경주에서도 31.3도까지 올랐는데요. 반면 포항에서는 22.6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아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오존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오후 시간대에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시작하겠고 독도는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길게 이어지는 곳에서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가 2달 연속 증가하고 고용률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4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0명 더 늘었습니다.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7000명, 그리고 농림어업에서는 2만 2000명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은 3만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1.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올라 넉 달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며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체육과 문화, 공공청사 기능을 골고루 갖춘 생활 SOC 복합시설이 건립됩니다.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등 450억 원을 투입해 오천읍 원리 8,700제곱미터 부지에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공공청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춥니다. 포항시는 오늘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캠코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과 상황 대책, 해수욕장 등 4개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파리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 보조와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을 추가로 시행하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인 관광객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고밀도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고 웹을 이용하면 기념품도 지급합니다. 포항시 의회가 오는 11일부터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시의회는 내일 총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 코로나19 대응 시책과 경제 활성화, 환경 관련 현안 등이 두루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육계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 실명이 공개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등을 심의하는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와 스포츠 비리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징계 정보 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도 담았습니다. 2018년 팀킴 폭로로 이뤄진 경북체육회 갑질과 비리 사태를 비롯해 빙상 지도자 성폭력 사건과 지난해 숨진 경주시청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을 계기로 세 차례의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동아대병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손상된 눈 결막을 홍합과 양막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술용 봉합실 대신 홍합 접착 단백질과 태반 안쪽에 양막을 이식하는 데 성공해 결막 이식과 백내장 수술 등의 안과 수술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체 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스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지원을 신청한 선박이 모두 2,480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근해어업 선박 중에서는 안강망과 대형 트롤, 대형 선망, 채납기 등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고 연안어업에서는 복합과 통발, 자망 등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했습니다.